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주이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TSMC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수요 전망을 내놓은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며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반도체 주가에 조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2분기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등을 받기가 다소 수월해지겠지만 신용대출 등은 이전보다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를 통해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는 기업과 가계주택은 다소 완화, 가계 일반은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에 충격이 크게 있었죠.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회복하는 모양새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전일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었던 상황 속에 추가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이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란 쪽에서 그런 거 아니다, 뭐 방공호 설비가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노이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랫꼬리가 좀 빠르게 좀 달아주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 아니었나, 금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이 대내 변수에 펀더멘탈 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걱정할 지금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고 싶으셨던 종목군들 원했던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을 이용할 전략을 저는 타이밍을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혹은 다음 주 초에 만약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리스크 헤지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 정리 이런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저는 평균 단가 관리를 조금 관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이사님 의견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환율 역시도 오름세를 다시 또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화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수요일날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지, 수요일날 환율 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다시 리바이벌 하지 네. 뭐. 그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원화라는 토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졌느냐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악재다, 호재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원소득수지라 그래가지고 4월 달만 되게 되면은 그 배당금에 대한 어떤 본국 송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4월 달은 본원소득수지 항목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은 원화, 유로, 엔화, 위안화, 달러 대비 다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런 이슈가 있는 구간들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외 본국 송금 이슈, 본원소득수지 마이너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던데 금리 인상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 제이미 다이먼 이 아저씨가 또 나왔던데 그 작년 9월 달에 국채금리 7% 간다 그랬다가 조용히 이분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국채금리가 5% 접근하니까 또 8%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단언컨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9월 달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 얘기 나오게 되면서 85달러까지 상승이 있었거든요, 유가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셰일 업체더라고요. JP 모건이 150달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포지션 쪽으로 가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WTI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게 결국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은 대세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제부터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했었는데 뭐 이스라엘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어요. 예상은 네. 못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네타냐후 입지가 상당히 좁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85%가 퇴진을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지지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디를 했느냐? 전쟁을 지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니 간츠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10만 명 시위가 있었거든요. 반정부 시위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 속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제 투표 이제 새로 하자고 다시 총리 인선하자고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타냐후가 지금 만약 여기서 총리를 내려가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비리 혐의 때문에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총리로 선임이 되게 되면서 이게 일시로 정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에이미 네타냐후인가 아마 이름이 네.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1차 30만 명, 2차 6만 명 징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사를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영국의 모 일간지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마이애미의 월세가 600만 원인가요? 넘는 거기에 참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돌파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니 간츠가 미국 상원에 갔었나요? 상원에 갔었는데 이게 총리 승인을 안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타냐후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조율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리세를 달래기 위해서는 뭔가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인가요? 이거를 수도로 인정했었잖아요. 그걸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는 척 했던 것 뿐입니다. 뿐인 거고 지금은 바이든이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마 이번에 베니 간츠 미국 간 거 이걸로 아마 좀 사과를 해야 아마 얘가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죠. 네타냐후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하락의 끝자락은 네. 추운 겨울의 추위처럼 정말 뼈가 시리게 아픕니다. 네. 오늘 시장의 재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뭐 주식 시장 하락기에는 명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트기 전 새벽이 어둡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올 거거든요. 더 아프게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인내하는 이런 것도 조금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슈는 어제 나왔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 부작용 5명이 좀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약물에 대한 개발에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는 사실 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이제 네. 지수가 좋지 못해서 이제 같이 좀 조정 네. 반대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금 분위기가 급변했죠.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좋았었다가 네. 또 하루 만에 지금 조정의 폭이 혹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당연히 반도체 올라가죠.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서 지금 강세를 보였는지를 우리는 꼭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죠. 제파운드라고 하는 이 비만 치료제가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전히 추적 관찰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단연 앞서 있는 쪽은 사실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한미그룹주가 가장 앞서 있지만 그 앞서 있다라고 하는 한미그룹주도 시판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기에 저는 어제의 거래량 그리고 오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를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레오캠바이오 기존의 플랫폼사들도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쪽은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담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성향에 맞게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5월 1일부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관심으로 이제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다는 소식 속에서 또 관련주들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종식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엔데믹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엔데믹 관련주가 결국 중국 소비주죠. 소비주인데 지금 이제 5월달부터 병원도 마스크 본다 이걸 가지고 과연 갈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그리고 이미 종식이 됐었다고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초기 당시에 어떤 치사율이 높았던 그런 코로나에서 뭐 델타에서 뭐 오메가 맞나요? 갑자기 저도 너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델타에서 이렇게 계속 변이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인플루엔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인플루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감기의 일종이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이제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상당히 점령이 정말 미친 듯이 빨랐었는데 결국 이제 감기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앞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2000년 이후에 뭐 신종플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코어기 바이러스를 거쳤지 않습니까? 코로나까지 거쳤는데 앞으로 아마 더 센 거 올 겁니다. 또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또 이번 코로나처럼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또 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진단 키트가 됐던 뭐 치료제가 됐던 백신 됐던 그런 종목들 그때 가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뭐 일단은 내려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미 내려놨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옛날 진단 키트 같은 시젠 같은 것들 이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려놓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대로 해서 엔데믹 쪽을 봐야 되는데 엔데믹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21년 후반인가요? 그때 이제 많이 항공질환지 언급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엔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혜주는 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 이슈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비주 같은 게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중 여객선의 어떤 여객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베이징 제주 직항 노선을 다시 2019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중단했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국제항공이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개가 되게 되면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뭐 어찌 보면 클리어라든지 CNC라든지 유럽이든지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걸 봤다라면은 이제는 조금 확장시켜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토니모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인바운드 들어오게 되면은 명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명동 쪽에 이제 점포를 늘리게 되면서 토니모리가 작년 실적이 흑자전환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작년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인바운드 화장품 실적 관련주로 보게 된다라면 토니모리 같은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것들 기존에 좋은 종목들 많지만 그 종목도 보시되 풀을 조금 넓히게 된다라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풀을 좀 넓히는 상황 속에서 클리오의 경우 오늘도 소식이 나와 네네. 있더라고요. 일본의 화장품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제 장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장주에 좀 네네.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가격 문제인데
32,500원대를 과연 이제 돌파를 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장만 아니었다라면은 좀 더 뻗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PM SC가 일본에서 보여줬던 역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클리오가 진출하게 되면은 이 IPM SC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K 화장품이 쌓아놓은 그 이미지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5.7% 물론 이거 작은 상승은 아니지만은 참 아깝죠. 왜 아깝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 이후에 저항이 되고 있는 32,5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실적 이슈 관련돼 가지고 IPM SC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클리어도 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제 중국에서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북미 시장은 눈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이 조금 더 유망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APR이라든지 마녀 공장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화장품주 전반 어떻게 바라보세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실적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화장품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여잡아도 괜찮다. 물론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인바운딩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또 미국 쪽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로 저는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품주들 북미 진출은 정말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앞서 클리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클리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본 카와미라고 하는 기업 100% 지분 인수할 때 들이는 돈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1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은 돈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통상적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인수 자금 때문에 인수한 쪽은 빠지기 마련이고 또 인수 당하는 피인수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어떤 대금 지급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클리오를 뭐 북미 시장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클리오가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저가 브랜드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죠? 박리담회로 팔아야 됩니다. 네.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 대량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왔다라고 하니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명동 거리 직접 가보진 못했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한참 좋았을 때만큼 매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내 변수가 좀 많을 때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전쟁한다고 화장 안 하나요? 제품 안 팔리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석을 네.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장품주 의견을 주셨는데 종가 베팅할 섹터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도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롯데 기업 말할 뻔했네요. 아니 뭐 같이 해주셔도 되죠. 네, 일단- 뭐 업황 얘기하고 종목 네. 가면 되죠. 네. 여행 그리고 관광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크게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 제주도에 이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 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과거부터 사실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 혹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미국 쪽에, 유럽 쪽에, 일본 쪽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움직였는데 네. 사실 그 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돌입하고 있는 이제 본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쪽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롯데 관광개발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롯데 관광개발은 뭐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카지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카지노 하면 파라다이스하고 GK의 이제 강원랜드가 가장 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저는 충분히 오늘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현재의 흐름은 우리가 공략해봐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알아봤고요. 롯데 관광개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네, 목표가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제가 목표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일단 오늘 종가에 이제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12,000원 가격대까지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그냥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라는 그 기사보다 최근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변화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가 상하이에서 제주 노선이 이제 증편이 됐다거나 또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에 2척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보면 7척까지 지금 수를 이제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아닌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만한 숫자까지 올해 여름에는 찍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AI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IT는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AI 하드웨어는 대장은 아시겠지만 결국 엔비디아고 소프트웨어 대장은 결국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행보에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픈 AI 이쪽하고 이제 인프라 구축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투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보다 투입 금액이 100배 이상 규모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앞으로 뭐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픈 AI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 중심에 있는데 MS가 오픈 AI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아성을 뛰어넘을지 뭐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아시겠지만 영국 런던에 이제 AI 그 허브 이제 구축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일본에 또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관련돼 가지고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뭐 결국 이런 종목들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결국 MS가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의 픽 섹터는 이제 AI 소프트, MS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죄송해요. 자꾸 웃음이 나서 죄송해요.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어제부터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좀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만 아니었다라면은 어떻게 마감됐을까라고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됐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놈의 이스라엘 다 망쳐놨습니다. 다 망쳐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글 컴퓨터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한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스몰 MS, 스몰 마이크로소프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한컴 도큐먼트라든지 그리고 한컴 어시스턴트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컴 독스 외에 클라우드라든지 AI 라인업을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AI 사업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컴 라이퍼케어 이제 메가 이슈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사업이었던 집중하기였던 그 행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쪽 창고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이건 또 실적이더라고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46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클라우드 매출,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사업, 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이제 9%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89%가량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한글 컴퓨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같은 경우는 27,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한글과 컴퓨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2차 전지주에도 좋지 못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도이치방크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고민이 좀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기술 혁신의 어떤 표본, 그러니까 모범을 통해서 전기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던 어떻게 보면 해당 산업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콘일 뿐더러 시장에 가장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기업이라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 그리고 높은 성과 그리고 그 성과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은 다른 제조업이 보여줄 수 없었던 이제 높은 마진율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들이 계속 이제 좀 쇠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를 우리나라 원화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6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이 여기서 한 번 더 위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어떤 조정은 더 나올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드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젠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여기서 정말 힘없이 무너질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이미 도처에 깔려 있는 인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개선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테슬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좋은 것은 이제 중국의 BYD뿐인데 이 중국의 BYD도 지금 유럽에 넘어가는 배 안에 지금 주차를 해놨어요. 내리질 못하고 창고처럼 해놓은 게 뭐냐면 판매량이 예전만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테슬라의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조정은 오히려 좀 받아내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러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높은 가격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높은 가격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하반기에 정말 이들이 그 리튬 가격이라는 가격에 이 개선을 통해서 실적 이익 개선세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하반기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논외로 포스코홀딩스는 미국의 중국의 또 철강 이슈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만은 조금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는 좀 그래도 급등세가 나타났던 종목들도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모두 반납하지는 또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수가 빠진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낙폭이 과다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면은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성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추가락이 제한되는 정도, 바닥을 잡는 정도 본다라면은 이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지만은 아쉽게도 저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탄산리튬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강원에너지, 미래나우텍. 리튬 가격이 이제 하반경선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탄산리튬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톤당 10만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닥을 잡게 되니까 그러면 탄산리튬 관련돼가지고 좋은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하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던 작년에 실적 잘 나왔던 미래나우텍, 뭐 강원에너지가 움직였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또 꼬심이 되는 거죠. 2차 전지 간다 이게 꼬심이 이제 되는 건데 냉정하게 봐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은 건 맞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3월 달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양극재 수출 단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톤당 37,000톤 정도 양재 수출 단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3월 달에 톤당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대해서 1분기가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적자가 지속이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고 얼마만큼 그 적자가 축소가 됐냐고 한 건이거든요.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 뭐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또 보태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21년도를 정점에서 이미 꺾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전기 판매량 성장률이 2021년도에 100%가 넘었다가 2022년도에 50%를 꺾였다가 작년에 33.5%, 올해가 16.9%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판매량이 꺾인 게 아니에요.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완만해지게 된 거죠. 근데 시장은 이거 만족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죽쓰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을 못 이겨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일단 1등인데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못 잡아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번에 중국에서 판매된 차에서 내연기관보다 신재생차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건데, 근데 그만큼 큰 시장을 지금 중국 내 니오라든지 뭐 그리고 최근에 샤오미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시장이 확 커져야 되는데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전망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지금 현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끝나가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2차 전지의 가장 큰 3대 약자가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는 영래기인. 네. 영래기이고 이거 그러니까 영마진이요. 영마진 이번에 그 작년 4분기 때 아시겠지만은 양극재 기업도 영마진 때문에 적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반기까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트럼프 리스크. 네. 당선되면 보조금 다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다시 바이든하고 막상막하 됐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전기차 투자를 할까요? 보조금 다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설 리스크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판매 시장이 지금 16% 앞으로 33% 후년에 50% 100%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은 이 증설이 다 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미국 쪽에 다 이제 투자를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내년에 증설 완료가 돼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그럼 그게 도리어 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그 포드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전기차 트럭 얘기한다 그랬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전기차 업체는. 네. 절대 하이브리드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아휴, 쟤 때문에 미치겠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안에서도 현대차는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계 창구에서는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장에서도 현대차가 이렇게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한 이 아틀라스 로봇이 현대 제조업 공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환율 수혜주의 가장 대표적인 또 산업이 이제 자동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모델을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까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번에 좀 공개한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 현대차 제조 라인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좀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좀 대체할 인력이 있고, 지금 어떤 이
행동 반경이라든지 또 그 로봇이 짧은 영상이지만 보여줬던 어떤 이 모습들을 좀 보면 인간을 정말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리티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시장에서는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로봇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현대차의 수급의 쏠림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동차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죠. 자동차 잘 만들면 되고 네. 그 잘 만든 자동차가 잘 팔리면 되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자동차 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탑픽은 현대차, 기아로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품주, 하이브리드 쪽에서 저는 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코리아 FT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코리아 FT가 아닌 하이브리드 쪽에서 좀 찾아보면 뭐 S&T 모티브라든지 대연강업과 같은 구동 모터 코일류를 만드는 기업들도 원래는 전기차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동 모터 코일이 하이브리드에도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각광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지금은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두 기업의 최근에 어떤 차트 흐름을 보면 지수 대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번 꼭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 나온 만큼 자동차 부품주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타이어주까지 시야를 좀 확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보다는 타이어가 네. 지금은 좋다, 좋은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정확하겠네요. 네. 요거를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신하고 SL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상반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화신을 보게 되면 상반기 쭉 주가 갔어요. 주가 갔다가 올해 들어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SL도 한번 볼게요. SL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상반기 때 좋았다가 지금 현재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완성차 흐름을 또 이제 볼게요.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주가 괜찮았다가 좀 쉬었다가 올해 들어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화신, SL만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이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그 작년 상반기 이후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쓰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뭐가 가고 있냐면은 타이어가 그 자리를 대체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에 주가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쭉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성차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첫째 아들을 볼까 둘째 아들을 볼까 했는데 작년에는 첫째 아들 장점 부품주를 본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타이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타이어를 이끌고 주고 있다라는 것은 타이어를 보면 되는 거지 장점 부품주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개미적인 발을 딩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게 지금 현재 자동차와 타이어는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어찌됐든 내연기관보다는 이제 신재생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됐든 전기차가 됐든 중량이 더 무겁잖아요. 그다음에 고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타이어주가 잘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러니까 현대차 완성차 그룹이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이제 교집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같은 완성차 플러스 이제 타이어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보시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고점을 과연 뚫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 이미 뚫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17년 고점인 이제 68,000원대를 과연 뚫어줄까? 요게 아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해주느냐, 요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금호 타이어,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찌 보면 차트적인 부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가 더 간다라고 보게 되면은 금호 타이어가 어찌 보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현대차 쪽으로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제가 먹는 걸 표현해서 정말 비교가 죄송한데 뭐 짬뽕이 좋냐 짜장이 좋냐 뭐 그런 네. 관점에서 보셔도 무방하지. 어차피 간다라면은 어차피 주가 간다라면은 네.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낙폭을 키웠다가 계속 그 낙폭을 조금씩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1.65% 빠지면서 2,591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6% 내림세 나타나면서 841선의 종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홀로 팝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약세로 모두 마감은 했지만 장중에 저점은 꽤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86%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2.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계 업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2.1%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91%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IT 하드웨어 업종으로 3.12%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계 장비 업종에서 2.56%의 내림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들게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환율 역시 다시 또 강달러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또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이 환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가장 탑픽이긴 한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섹터를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지수 대비 좋았던 쪽 조선 쪽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도 네. 정말 한번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었던 위치였거든요. 지금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좀 꺾이면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좀 투심이 불안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많은 수밖에 없는데 삼성중공업 오늘 아랫골이 달리면서 정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여전히 조선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가장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투심이 몰리면서 이틀 연속 지금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미포가 이 10%에 가까운 좀 상승세를 좀 보인 상황이라 이쪽에서 한번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요새 한화 오션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선사 하면 삼성중공업을 저는 원픽으로 좀 뽑는데 삼성중공업 외에 이제 이 다른 신사업,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도 그렇고 호주에 있는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해양 방산 쪽에도 이제 확장을 넓히려고 하는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이룸 자체, 퍼센테이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 포트에 여러분들이 해지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뭐 풋옵션, 인버스, 곧버스, 선물 매도 포지션 이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조선주들을 네. 해지 리스크로 대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MRO 대전이 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뭐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나오션 이렇게 좀 대전이 있을 예정인데 이런 대전은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잡아갈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조선도 같은 경우도 반도체도 주된 캐시카우가 있듯이 조선도 주된 캐시카우가 되냐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 이제 MRO 같은 게 특수선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조선사들의 주된 캐시카우는 누가 봐도 LNG선이거든요. 그래서 본식이 나오고 이제 추가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주된 캐시카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하지가 한 건이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기밀 누출해가지고 이제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아마 서로 가져가려고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고 뭐 어느 쪽이 가져가든 도움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주된 캐시카우가 아닌 플러스 알파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LNG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이제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달 이후에 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이런 것들이 네. 좀 빨리 반영이 되게 되면서 놀라운 어떤 실적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늘 어제 많이 접하게 됐던 부분들이 기존의 LNG선뿐만 아니라 그 이제 FLNG 요거까지 그 해양식 부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되겠어요. FLNG 이것까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된다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요 얘기 나오기 전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돈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삼성공은 그런 연유 때문에 좀 움직인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 이제 점차 이제 반영이 될 건데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아마 2026년도까지 네. 도가가 다 차 있을 거예요. 다 차 있을 건데 요게 아마 아무리 2035년까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LNG선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계속 상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LNG선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조선이 호황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3년부터 8년까지. 그때 받았던 수주가 이제 노후 선박이 되게 돼서 교체 주기가 다가오거든요. 그게 한 2025년 반영을 하게 되면은 2028년부터인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해사기구 이제 환경 규제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LNG 추진선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LNG 추진선으로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노후 선박 교체를 하게 되는데 또 친환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또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먹거리는 계속 생기는데 먹거리가 계속 생기게 되면서 그거를 실적 턴어라운드로 실현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이 부과시키게 되면서 2004년도부터 나왔던 그런 상승을 과연 만들어줄 것인가 제가 볼 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식 속에서 이제 전력 설비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섹터 전반은 사실 약세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LS 일렉트릭은 7%대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지금 최근에 곡선을 살펴보더라도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신규 조건 어떻게 할까요? 신규는 다른 기업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만약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가운전선을 꼭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에 우리 이제 MSCI 지수 편입이잖아요. 지금 4월이니까 한 달 남았는데 네. 그럼 그 한 달 동안 수급의 유입이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가격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이거 너무 좋다 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됐고 대신에 이 기업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상승을 뽑아준다면 전선주들 같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나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LS전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선주들보다 가운전선을 조금 더 이제 높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네. 앞서 이제 원자재 이야기할 때 네. 구리 가격 이야기했잖아요. 구리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판가를 인상을 해야 되고 수주 잔고가 없는데 판가 인상하면 효과 없죠. 근데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판가 인상을 한다. 그럼 기업의 이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도 네.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LS 일렉트릭 어떻게 지금은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을 떠나서 네. 전력 설비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좋은데 단지 네.
가격 문제, 단기적으로 고점. 네, 단기적인 네. 고점인 가격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27,000원, 손절 라인 27,7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성수기가 돌입한 가운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 라인 9,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